2024년 11월의 마지막 밤이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자리한 사랑동물병원의 네온사인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28배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병원이 내일이면 문을 닫는다.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건물 전체가 철거될 예정이었다. 야간 당직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다. 수의사 강민혁은 빈 진료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36살의 그는 이곳에서 10년을 일했다. 레지던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3분의 1을 이 병원과 함께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개업 당시의 흑백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박성훈 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으로 수많은 감사패와 표창장들이 빼곡했다. 이 동네에서 사랑동물병원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한밤중에도 응급환자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자들에게는 치료비를 받지 않았다. 민혁은 원장실 문 앞에 섰다. 5년 전부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박성훈 원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원장의 부인이 모든 것을 그대로 두라고 했다. 마치 남편이 언젠가 돌아올 것처럼. 원장님. 민혁은 작게 중얼거렸다. 박성훈 원장은 그에게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다. 수의학을 포기하려던 레지던트 시절 원장이 그를 붙잡았다. 자네에겐 재능이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명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네. 그 말 한마디가 민혁의 인생을 바꿨다. 빗소리가 거세졌다. 11월 치고는 강한 비였다. 민혁은 당직실로 돌아와 커피를 끓였다. 마지막 야간 당직이었다. 내일 아침이면 병원 문을 닫고 그는 새로운 곳에서 일하게 된다. 강북의 한 대형 동물병원에서 이미 자리를 제안받았다. 쾅! 갑자기 병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1시. 응급 환자일까? 그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폭우가 몰아쳤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혁은 주변을 살폈다. 그때 발밑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야옹. 현관 계단 아래에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몸을 떨고 있었고 오른쪽 앞다리를 절뚝거렸다. 민혁은 재빨리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작고 가벼운 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민혁은 고양이를 진료실로 옮겼다. 따뜻한 수건으로 젖은 털을 닦아주며 자세히 살폈다. 순백의 털. 맑은 파란 눈, 오른쪽 귀 끝에 작은 검은 점, 그리고 민혁의 손이 멈췄다. 고양이의 오른쪽 앞다리에 특이한 흉터가 있었다. 번개 모양처럼 갈라진 흉터. 민혁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설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천천히 고양이의 목덜미를 확인했다. 마이크로칩이 있었다. 민혁은 스캐너를 가져와 칩을 읽었다. 화면에 정보가 떴다. 등록번호 KR2014에 0528에 0019 이름 다리 품종 터키시 앙고라 생년월일 2013년 5월 28일 보호자 박성훈 등록일 2014년 8월 15일 민혁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다리 박성훈 원장의 반려묘. 하지만 다리는 5년 전에 죽었다. 림프종 말기였다. 민혁이 직접 안락사를 집도했다. 원장이 세상을 떠나기 석 달 전이었다. 이럴 수가. 민혁은 다시 고양이를 살폈다. 모든 것이 다리와 똑같았다. 털의 질감, 눈의 색깔, 귀의 점, 그리고 오른쪽 앞다리의 번개, 모양 흉터. 그 흉터는 다리가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었다. 박성훈 원장이 직접 수술했고 기적적으로 살려냈다. 그 인연으로 다리는 원장의 가족이 되었다.
고양이가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눈동자가 묘하게 익숙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리움 같은, 애틋함 같은. 민혁은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넌 누구니? 고양이는 대답 대신 가르랑거리며 민혁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다리가 하던 습관 그대로였다. 민혁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폭우는 더욱 거세졌고 병원은 깊은 밤의 고요 속에 잠겼다. 민혁은 고양이를 안고 서 있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5년 전 죽은 고양이가 폐업 전날 밤에 돌아왔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처럼 민혁은 고양이의 다친 다리를 치료하기 시작했다. 가벼운 염자였다.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고양이는 순순히 치료를 받았다. 다리도 그랬다. 언제나 얌전하고 협조적이었다. 내가 정말 다리라면. 민혁은 말끝을 흐렸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기적일까? 환상일까? 아니면 자신이 지친 나머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걸까? 고양이는 진료대에서 뛰어내렸다. 붕대를 감은 다리를 조심스럽게 디디며 진료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멈춰 서서 민혁을 돌아보았다. 따라오라는 듯이. 민혁은 고양이를 따라갔다. 고양이는 복도를 지나 원장실 앞에 섰다. 5년간 잠겨있던 그 문 앞에. 그리고 작게 울었다. 야옹. 그 울음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5년 만에 여는 문이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갔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민혁은 천천히 문을 밀었다. 오래된 공기가 흘러나왔다. 원장실은 5년 전 그대로였다. 책상 위의 달력은 2019년 8월 3일에 멈춰 있었다. 박성훈 원장이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고양이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듯 원장의 책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책상 위로 뛰어올라 특정 서랍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민혁은 가슴이 뛰었다. 그 서랍은 원장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그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노란색 봉투 하나가 있었다. 봉투 겉면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민혁에게 내가 떠난 후에 읽어주게. 박성훈 원장의 필체였다. 민혁의 손이 떨렸다. 5년 동안 몰랐던 편지. 원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민혁은 봉투를 들고 원장실 소파에 앉았다. 고양이는 그의 옆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빗소리만이 고요한 방을 채우고 있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3장이 나왔다. 박성훈 원장의 정갈한 필체가 빼곡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민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네. 더 오래 자네 곁에 있고 싶었지만 우리 몸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까. 자네를 처음 만난 나를 기억하나. 2014년 봄이었지. 레지던트 면접을 보러 온 자네는 겁에 질려 있었어. 수의학을 계속할 자신이 없다고. 차라리 그만두고 싶다고 했지. 하지만 난 자네 눈에서 봤네. 생명을 대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그날 면접이 끝나고 자네가 돌아간 후 다리가 내게 왔어. 평소엔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아이였는데 유독 자네에게만은 다가갔지. 자네 손에 머리를 비비고 가르랑거렸어. 그때 난 확신했네. 다리가 인정한 사람이라면 틀림없다고. 민혁, 자네는 훌륭한 수의사가 되었네. 내가 자네를 가르친 게 아니야. 자네 안에 이미 그 재능과 마음이 있었어. 난 그저 자네가 그걸 발견하도록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지.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다리 말일세.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편지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다. 그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다. 다리가 아프다는 걸 자네도 알고 있겠지. 림프종 말기야.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어. 수의사로서 난 알고 있네. 이 아이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민혁, 내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리를 자네 손으로 보내주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네가 다리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길 바라네. 자네라면 다리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다리에게도 나에게도 가장 좋은 방법일 테니까. 부디 이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아주게. 다리는 13살이 되도록 내 곁을 지켰어. 내 아내가 먼저 떠난 후 다리가 내 가족이었네. 외로운 밤마다 내 옆을 지켜줬고 힘든 수술 후에는 내 무릎에서 잠들어줬지. 자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도 다리도 이미 떠난 후일 거야. 하지만 믿네. 우리의 인연은 끝나지 않았다고. 생명과 생명 사이의 약속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니까.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민혁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5년 전 그는 원장의 부탁대로 다리를 보냈다. 2019년 5월 15일 오후 3시 다리는 민혁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석 달 후 박성훈 원장도 세상을 떠났다. 원장님. 민혁은 흐느꼈다. 5년간 참았던 슬픔이 터져 나왔다. 원장을 잃은 슬픔, 다리를 보낸 죄책감,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에 대한 미안함. 그는 다리를 보낸 후 원장에게 약속했었다. 다리를 잘 보내드렸습니다. 편히 쉬라고, 아프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장은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3개월 후 원장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민혁은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못했다. 고양이가 민혁의 무릎에 뛰어올랐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민혁은 고양이를 안았다. 부드러운 털, 가벼운 무게, 가르랑거리는 소리, 모든 게 다리와 똑같았다. 내가 정말 다리니? 고양이는 대답 대신 민혁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그 순간 민혁은 느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는 다시 편지를 펼쳤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뒷면에서 추신을 발견했다. 추신. 민혁, 혹시 알고 있나? 달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내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지. 달처럼 밤을 밝히는 존재라는 뜻이야. 아내가 떠난 후 다리는 정말로 내 어두운 밤을 밝혀줬네. 이 아이가 자네에게도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네. 자네도 때로는 어두운 밤을 지날 거야. 그럴 때 다리를 떠올려주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떠난 이들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민혁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창밖에 비가 그쳤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보름달이었다. 밝은 달빛이 원장실을 가득 채웠다. 고양이가 소파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다. 달빛을 받으며 서 있는 모습이 환상적이었다. 흰 털이 은빛으로 빛났다. 민혁은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보았다. 다리야. 그가 부르자 고양이가 돌아보았다. 파란 눈이 달빛에 반짝였다. 그 눈빛에서 민혁은 무언가를 읽었다. 기억해줘서 고마워.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 그런 메시지 같은 것을. 민혁은 일어나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양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미안해. 내가 원장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 원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난 너무 힘들었어. 이 병원을 지키는 것도 원장님을 기억하는 것도 다 힘들었어. 그래서 도망치려고 했어. 병원이 폐업하는 걸 핑계 삼아서. 고양이는 조용히 민혁을 바라보았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위로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내가 돌아왔구나.
마지막 밤에 내게 뭔가를 말해주러 온 거지? 고양이가 다시 원장의 책상으로 갔다. 그리고 책상 위에 액자를 앞발로 건드렸다. 액자에는 박성훈 원장과 다리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다. 원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다리는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민혁은 액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뒷면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원장의 마지막 메시지였다. 민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는 이제 알았다. 다리가 왜 돌아왔는지, 무엇을 전하러 왔는지.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죽음도, 시간도, 이별도 사랑을 끝낼 수 없다.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된다. 기억으로, 약속으로, 그리고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로. 민혁은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생명의 온기였다. 환상이 아니었다. 이 순간만큼은 다리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다. 고마워, 다리야. 돌아와줘서. 내가 잊고 있던 걸 기억하게 해줘서.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민혁의 품에 안겼다. 그 소리는 평화로웠다. 5년 전 마지막 날 들었던 그 소리와 똑같았다. 창밖의 달이 더욱 밝아졌다. 폐업을 앞둔 병원의 마지막 밤이 고요하게 깊어가고 있었다. 민혁은 다리를 안은 채 원장실을 나섰다. 고양이는 그의 품에서 편안하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데 발걸음마다 추억이 되살아났다. 이 복도를 원장과 함께 걸었던 수많은 날들.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함께 뛰었고 수술이 끝나면 함께 지친 몸을 이끌고 당직실로 향했다. 밤새 위독한 환자를 지키던 날들, 기적적으로 회복한 아이들을 보며 기뻐하던 순간들. 여기가 2번 진료실이었지. 민혁은 한방 앞에 멈춰 섰다. 그가 처음 독립적으로 진료를 맡았던 방이었다. 2015년 여름. 그때 그는 아직 미숙한 레지던트였다. 골절상을 입은 강아지를 수술해야 했는데 너무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렸다. 박성훈 원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민혁, 자네는 할 수 있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게. 이 아이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 그게 자네의 손을 이끌 거야. 그날 수술은 성공했다. 강아지는 다시 뛸 수 있게 되었다. 민혁은 그날 배웠다. 수의학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책임이라는 것을. 다리가 민혁의 품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2번 진료실 문을 앞발로 긁었다. 민혁은 문을 열었다. 빈 진료실이 나타났다. 진료대도, 의료 장비도 모두 철거된 후였다. 하지만 다리는 마치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것처럼 방 안을 걸어 다녔다. 정확히 진료대가 있던 자리로 가서 앉았다. 그리고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여기서 원장님이 너를 처음 치료했구나. 민혁은 기억을 더듬었다. 다리와 원장의 첫 만남. 2013년 여름이었다. 교통사고로 다친 새끼 고양이를 누군가가 병원 앞에 두고 갔다. 오른쪽 앞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다. 다른 병원들은 모두 안락사를 권했다. 너무 어리고 다친 정도가 심해서 회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하지만 박성훈 원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명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 원장은 밤새 수술을 했다. 민혁도 조수로 참여했다. 6시간에 걸친 수술 끝에 새끼 고양이는 살아났다. 다만 다리에 번개 모양의 흉터가 남았다. 원장은 그 흉터를 보며 말했다. 이건 이 아이가 죽음을 이겨낸 증표야.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표식이지. 그렇게 다리는 원장의 가족이 되었다. 병원에서 살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봤다. 아픈 아이들 곁에 가만히 앉아있곤 했다.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넌 언제나 원장님을 닮았어.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 민혁은 다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아래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규칙적이고 힘찬 박동. 살아있는 생명의 리듬이었다. 다리가 다시 움직였다. 진료실을 나와 복도 끝으로 향했다. 민혁은 뒤따라갔다. 고양이는 수술실 문 앞에 섰다. 민혁의 가슴이 철렁했다. 수술실. 5년 전 그가 다리를 보낸 곳. 2019년 5월 15일.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었다. 다리는 더 이상 먹지도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림프종이 온몸에 퍼졌고 고통만 가중되고 있었다. 박성훈 원장이 민혁을 불렀다. 민혁, 이제 보내줘야 할 것 같네. 더 이상 이 아이를 고통 속에 둘 순 없어. 원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온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야 하는 고통. 제가 하겠습니다. 민혁이 말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리를 안아 수술실로 들어갔다. 민혁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진정제와 안락사 주사를. 달아, 괜찮아.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원장은 다리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다리는 힘없이 가르랑거렸다. 마지막 인사처럼. 민혁은 먼저 진정제를 주사했다. 다리의 호흡이 느려졌다.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 주사를 준비하는데 원장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혁, 고맙네. 자네가 있어서, 이 아이의 마지막을 자네에게 맡길 수 있어서. 원장님, 이 아이는 행복했어. 마지막까지 사랑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민혁은 마지막 주사를 놓았다. 다리의 호흡이 점점 느려지다가 멈췄다. 심장 박동도 조용히 멈췄다. 오후 3시 23분이었다. 원장은 한참을 다리를 안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리의 털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잘 가거라. 달아. 먼저 간 내 엄마한테 인사 전해주고 아빠도 곧 갈게. 그 말이 예언이 될 줄은 몰랐다. 석 달 후 원장은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민혁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작별 인사도, 감사의 말도, 마지막 약속도. 원장님, 제가 제대로 된 작별도 못 드렸습니다. 민혁은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5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원장을 잃은 슬픔, 다리를 보낸 죄책감, 그리고 이 병원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 다리가 민혁의 무릎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앞발로 그의 뺨을 건드렸다. 마치 괜찮다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 같았다. 민혁은 다리를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위로가 되었다. 이 순간만큼은 다리가 정말로 돌아온 것이었다. 과학적 설명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기적이든 환상이든 이 만남이 주는 위로만큼은 진짜였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내게 말해주러 온 거지. 슬픔을 끝내라고, 작별을 받아들이라고.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그 소리는 긍정처럼 들렸다. 민혁은 다리를 안은 채 일어섰다. 수술실 문을 열었다. 5년 만에 여는 문이었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수술대도 장비도 모두 없었다. 하지만 민혁의 기억 속에는 모든 게 생생했다. 원장과 함께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이 공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존재를 보낸 이 공간. 다리가 수술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정확히 수술대가 있던 자리였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민혁을 바라보았다. 파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다. 다리야. 민혁이 다가가자 다리가 일어났다. 그리고 수술실 창문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다리는 창턱에 올라가 달을 바라보았다. 민혁도 옆에 섰다. 둘은 나란히 달을 올려다보았다. 고요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원장님도 저 달을 보고 계실까요? 민혁이 속삭였다.
다리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보름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박성훈 원장의 아내가 다리에게 붙여준 이름의 의미처럼 민혁은 깨달았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은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남는다는 것을. 기억으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이런 기적 같은 순간으로. 다리가 창턱에서 내려와 다시 복도로 향했다. 민혁은 고양이를 따라 걸었다. 다리는 마치 정해진 경로가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걸음으로 움직였다. 3층 계단을 올라갔다. 이곳은 원장의 개인 공간이었다. 작은 휴게실과 서재가 있었다. 병원 운영 초기, 원장은 이곳에서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환자들을 24시간 돌보기 위해서였다. 다리는 서재 문 앞에 섰다. 민혁이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풍겼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수의학 전문 서적들과 문학책들이 빼곡했다. 원장은 독서를 좋아했다. 특히 시를 사랑했다. 동물을 치료하려면 과학만으로는 부족하네. 생명을 이해하려면 문학도, 철학도 필요하지. 원장이 자주 하던 말이었다. 그는 수술 전에 시를 읽곤 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다리가 책장 앞으로 갔다. 그리고 특정 책 앞에서 멈췄다. 낡은 시집이었다. 민혁은 책을 꺼냈다.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책을 펼치자 여러 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원장의 필체로 메모도 되어 있었다. 한 페이지가 접혀 있었다. 서시였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민혁은 시를 소리내어 읽었다. 원장이 가장 좋아하던 시였다. 장례식 때도 이 시가 낭독되었다. 민혁은 그때 제대로 울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의 실감이 나지 않았다. 시집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민혁은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박성훈 원장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원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85년 봄, 성훈과 지혜, 우리의 시작, 원장의 아내였다. 민혁은 원장의 아내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다. 원장이 병원을 개업하기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만 들었다. 원장님이 이 병원을 시작한 건 부인 때문이었군요. 민혁은 중얼거렸다. 아내를 잃은 슬픔을 생명을 살리는 일로 승화시킨 것이었다. 그래서 원장은 그토록 헌신적이었던 것이다. 한 생명 한 생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다리가 책상 위로 뛰어올랐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혁은 일기장을 열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록이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2019년 8월 2일, 원장이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이었다. 오늘 민혁이와 긴 대화를 나눴다. 그 친구가 많이 성장했다. 이제는 나보다 나은 수의사가 되었다. 뿌듯하다. 다리를 보내고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민혁이가 잘 보내줬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그걸로 충분하다. 요즘 가슴이 답답하다. 병원에 가봐야 하는데 자꾸 미루게 된다. 지혜를 만날 날이 가까워진 걸까? 기대되면서도 두렵다. 이곳에 남겨질 아이들이 걱정된다. 민혁에게 이 병원을 맡기고 싶지만 그 친구에게 짐이 될까 망설여진다. 하지만 믿는다. 민혁이라면 잘해낼 거라고. 그 친구에겐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글씨가 흔들렸다. 원장이 쓰면서 떨렸던 것 같았다.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일기장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다. 원장님. 저는 원장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병원을 지키지 못했어요. 민혁은 책상에 이마를 댔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원장이 평생을 바친 이 병원이 내일이면 사라진다. 28년의 역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이 공간이 철거된다. 다리가 민혁의 머리에 앞발을 얹었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었다. 다리의 파란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비난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이해하는, 위로하는 눈빛이었다. 괜찮다는 거니?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앞발로 긁었다. 민혁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이 있었다. 1996년 기사였다. 사랑동물병원, 유기동물 무료 진료 시작. 2003년 기사, 박성훈 원장, 동물복지대상 수상. 2010년 기사, 지역 명예, 28년간 5만 마리 치료. 민혁은 스크랩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원장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28년간 이룬 것들. 단순히 동물을 치료한 게 아니었다. 생명에 대한 존중, 책임감, 헌신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었다. 원장님의 유산은 이 건물이 아니었군요. 민혁은 깨달았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었다. 원장이 살린 생명들, 가르친 제자들, 전한 가치들, 그것들이 진짜 유산이었다. 다리가 서재 창문으로 갔다. 창 너머로 동네가 보였다. 28년간 이 병원이 지켜온 동네, 재개발로 곧 사라질 풍경이었다. 하지만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건물은 허물어지고, 거리는 바뀌고, 사람들도 떠나가지. 민혁이 말했다. 다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밖을 내다보았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라고. 민혁은 창가에 섰다. 다리 옆에서 함께 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동네를 밝히고 있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오래된 가게들, 모두 곧 사라질 풍경이었다. 하지만 달빛은 변하지 않았다. 28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이 빛날 것이었다. 박성훈 원장이 전한 가치들처럼 생명에 대한 존중, 책임감, 헌신, 그것들은 건물이 허물어져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알겠어, 다리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민혁은 다리를 쓰다듬었다. 부드러운 털 아래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형태는 변해도 본질은 남는다는 거지. 원장님이 이루신 것들은 이 건물이 사라져도 계속될 거야. 저를 통해서, 제가 치료할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가르칠 후배들을 통해서. 다리는 가르랑거리며 민혁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긍정의 표시 같았다. 민혁은 서재를 둘러보았다. 원장의 흔적들이 가득한 공간.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원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민혁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리와 함께 서재를 나섰다.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다리가 인도하는 마지막 장소로. 다리는 1층으로 내려갔다. 민혁은 뒤따랐다. 고양이는 중앙 진료실로 향했다. 가장 큰 진료실이었다. 원장이 주로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문을 열자 빈 공간이 나타났다. 모든 장비가 철거되었지만 민혁의 기억 속에는 생생했다. 이곳에서 원장과 함께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 다리가 진료대가 있던 자리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 앉았다. 마치 환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5년 전을 떠올렸다. 2019년 5월 14일. 다리를 보내기 하루 전이었다. 원장이 민혁을 불렀다. 민혁, 내일 다리를 보내야겠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원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평생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온 사람이 사랑하는 존재를 보내야 하는 고통. 민혁은 그 무게를 이해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맙네.
하지만 그 전에 다리와 마지막 진료를 하고 싶네.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싶어. 원장은 다리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왔다. 민혁도 함께 들어갔다. 원장은 다리를 진료대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평소처럼 진료를 시작했다. 자, 달아.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 원장은 부드럽게 말하며 청진기를 댔다. 심장 소리를 들었다. 약한 박동이었다. 림프종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다. 폐 소리도 들어보자. 원장은 꼼꼼하게 진찰했다. 마치 일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스럽게. 다리는 순순히 검사를 받았다. 평소처럼. 복부 촉진도 해볼게. 원장의 손이 다리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종양이 만져졌다. 많이 커져 있었다. 원장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잘했어, 달아. 이제 발도 볼게. 원장은 다리의 오른쪽 앞다리를 들었다. 번개 모양의 흉터가 있는 다리. 11년 전 자신이 살린 그 다리. 이 다리 기억나니? 내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다쳤었지. 모두들 안 된다고 했어.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넌 기적을 만들어줬지.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옆에서 지켜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 흉터는 내가 살아남은 증거야.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표식이지. 난 이 흉터가 참 자랑스러웠어. 다리가 작게 울었다. 가르랑거리는 소리였다. 원장은 다리를 안아 들었다. 고마워, 달아. 11년간 내 곁에 있어줘서. 지혜가 떠나고 너무 외로웠는데 내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 넌 내 가족이었어. 원장은 다리를 꼭 안았다. 민혁은 고개를 돌렸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민혁, 원장이 불렀다. 민혁은 돌아보았다. 원장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생명과의 작별은 언제나 아프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지. 수의사로서 우린 수없이 작별을 경험하네. 하지만 그때마다 기억해야 하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소중함을. 원장님, 다리와 함께한 11년이 행복했어.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작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네. 슬픔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니까. 원장은 다리를 민혁에게 건넸다. 내일 부탁하네. 이 아이를 편안하게 보내주게. 그리고 나도 곧 갈 것 같으니 그때 다리에게 잘 전해주게. 아빠가 곧 간다고. 원장님, 무슨 말씀을. 괜찮네. 느낌이 그래. 오래지 않아 지혜를 만날 것 같아. 기대되면서도 아쉽네. 이곳에 남겨질 것들이 많아서. 원장은 진료실을 둘러보았다. 28년간 지켜온 공간. 수많은 생명을 살린 곳. 이 병원도 오래 못 갈 거야.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괜찮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눈 사랑과 헌신. 그게 진짜 유산이지. 민혁은 지금 5년 후 빈 진료실에서 그날을 떠올렸다. 다리가 여전히 진료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그날의 기억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원장님이 하셨던 마지막 진료. 그게 작별 의식이었군요. 민혁은 다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양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저도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싶어요. 원장님께도, 당신에게도. 민혁은 다리를 안아 들었다. 그리고 진료대가 있던 자리에 섰다. 비록 진료대는 없었지만 기억 속에는 모든 게 그대로였다. 다리, 오늘 컨디션은 어떤가요? 민혁은 원장이 했던 것처럼 물었다.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민혁은 가슴에 손을 댔다.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강하고 규칙적이었다. 심장 소리가 좋네요. 건강해 보여요. 민혁은 계속했다. 마치 진짜 진료를 하는 것처럼. 다리의 귀를 확인하고 눈을 보고
털을 만졌다. 오른쪽 앞다리도 볼게요. 민혁은 다리에 다리를 들었다. 번개 모양의 흉터가 달빛에 반짝였다. 11년 전 원장이 남긴 흔적,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증거. 이 흉터, 원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당신이 죽음을 이겨낸 증거라고, 생명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표식이라고.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5년 전, 제가 당신을 보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원장님의 부탁이었지만 제 손으로 생명을 끝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민혁은 다리를 꼭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고통 속에 두지 않는 것,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걸. 다리가 민혁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부드러운 감촉이었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 5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다리의 마지막 호흡, 마지막 심장 박동, 그리고 원장이 흘린 눈물. 하지만 그 슬픔 속에도 평화가 있었다. 다리는 고통 없이 떠났으니까. 고마워요, 다리. 돌아와줘서. 제가 잊고 있던 걸 기억하게 해줘서. 민혁은 눈을 떴다. 다리가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파란 눈동자가 달빛에 빛났다. 이제 알겠어요. 작별은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랑은 형태만 바뀔 뿐 계속된다는 걸. 원장님도, 당신도 여전히 제 곁에 있다는 걸.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그 소리는 긍정처럼 들렸다. 민혁은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 보내드려야겠죠. 제대로 된 작별을 하고. 민혁은 진료실을 둘러보았다. 빈 공간이었지만 추억으로 가득했다. 원장과 함께한 10년. 수많은 생명을 살린 시간들. 이 병원은 내일 문을 닫아요. 하지만 원장님이 이루신 것들은 계속될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제가 치료할 아이들을 통해서. 민혁은 다리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진료실을 나섰다.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이 남아 있었다. 이 여정의 종착지로. 다리가 계단을 올라갔다. 민혁은 뒤따랐다.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이었다. 이 병원의 가장 높은 곳. 원장이 특별히 좋아하던 장소였다. 옥상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11월의 밤 공기였다. 하지만 비는 그쳤고 하늘은 맑았다. 보름달이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다. 옥상 한쪽에 작은 정원이 있었다. 원장이 손수 가꾸던 곳이었다. 지금은 잡초만 무성했지만 한때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던 곳이었다. 다리가 정원 한가운데로 갔다. 그리고 특정 지점에 섰다. 민혁은 그곳을 알고 있었다. 원장이 아내의 유골을 뿌린 곳이었다. 박성훈 원장의 아내. 김지혜는 1995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32살의 젊은 나이였다. 원장은 아내의 유골을 이곳에 뿌렸다. 그리고 매일 이곳에 와서 아내와 대화를 나눴다. 지혜야,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 원장이 혼자 중얼거리는 걸 민혁은 여러 번 봤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나중엔 이해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죽어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민혁은 정원 옆 벤치에 앉았다. 다리가 그의 무릎에 올라왔다. 둘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다. 원장님은 매일 밤 이곳에 오셨어요. 부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민혁이 말했다.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기억한다는 듯이.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혼자 말하는 게 외롭지 않냐고. 그랬더니 원장님이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죠. 민혁은 그날을 떠올렸다. 2018년 여름밤이었다. 외롭지 않네, 민혁. 지혜는 여전히 내 곁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원장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죽음은 형태의 변화일 뿐이야. 육체는 사라져도 사랑은 남으니까. 하지만 원장님,
그래도 외로우시지 않나요? 만지거나 안을 수 없잖아요. 민혁이 물었다.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바람을 만질 수 있나? 아니요. 그래도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지. 나무잎이 흔들리고 피부에 닿는 걸 느끼니까. 사랑도 그래. 만질 순 없어도 느낄 수 있네. 원장은 미소 지었다. 지혜를 생각하면 따뜻해져. 힘들 때 지혜라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하면 답이 보이네. 그게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민혁은 그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원장을 잃은 후 5년간 민혁도 똑같이 했으니까. 힘들 때마다 원장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생각했다. 원장님, 이제 알겠어요. 당신 말씀이 맞았어요. 민혁은 달빛 아래서 중얼거렸다. 다리가 그의 손에 앞발을 얹었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아요. 형태만 바뀔 뿐이죠. 원장님은 이 병원에, 제 기억에, 제가 치료할 모든 아이들에게 살아계세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11월 치고는 이상한 바람이었다.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다리가 민혁의 무릎에서 내려와 정원 한가운데로 갔다. 아내의 유골이 뿌려진 그곳, 그리고 달빛을 받으며 조용히 앉았다. 민혁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흰 고양이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달 그 자체인 것처럼. 달이라는 이름, 정말 잘 어울려요. 민혁이 속삭였다. 달처럼 밤을 밝히는 존재,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추는 빛. 원장님, 부인과 잘 계시죠? 다리도 함께요.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 우린 함께야. 걱정하지 말게. 저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슬픔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5년간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눈물이었다. 다리가 다시 민혁에게 왔다. 그리고 그의 다리에 몸을 비볐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위로가 되었다. 고마워, 다리야. 나를 찾아와줘서. 마지막 밤에. 민혁은 다리를 안아들었다. 가볍고 따뜻한 무게였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생명의 리듬이었다. 내가 정말 다리인지 아니면 다리를 닮은 다른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준 선물이야. 기억할 용기, 작별할 용기. 다리는 가르랑거렸다. 민혁은 벤치에 다시 앉았다. 다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5년 전 내가 너를 보냈을 때 난 그게 끝이라고 생각했어. 원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 민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아니었어. 끝이 아니었어. 원장님의 가르침은 계속되고 있었어. 너에 대한 기억도 살아있었어. 내가 외면했을 뿐이지. 바람이 다시 불었다. 정원의 잡초들이 흔들렸다. 민혁은 원장이 심었던 꽃들을 떠올렸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 아내가 좋아하던 꽃들이었다. 내년 봄이면 이곳은 사라질 거예요. 재개발로 모두 허물어지겠죠. 하지만 민혁은 다리를 안았다. 원장님이 심으셨던 사랑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을 이어갈 거예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리가 민혁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 평화가 찾아왔다.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정한 평화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혁은 눈을 떴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오고 있었다. 벌써 아침이네. 민혁은 일어섰다. 다리를 아는 채였다.
마지막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폐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이제 진짜 작별을 해야겠죠. 민혁은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고양이의 파란 눈이 그를 바라보았다. 슬프지 않은 눈빛이었다. 평온한,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 함께 내려가요. 마지막으로 병원을 돌아보고 그리고 작별을 하죠. 민혁은 다리를 안고 옥상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보름달이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달빛처럼 밝았던 밤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밝았다. 새로운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혁은 다리를 안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동쪽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11월 25일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랑동물병원의 마지막 날이었다. 1층에 도착했다. 현관 유리문 너머로 동네가 보였다. 28년간 이 병원이 지켜본 풍경이었다. 아직 잠든 거리, 꺼진 가로등, 닫힌 가게들. 다리가 민혁의 품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다. 민혁은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들어왔다. 고양이는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민혁을 돌아보았다. 파란 눈동자가 새벽빛에 반짝였다. 그 눈빛에서 민혁은 무언가를 읽었다. 작별의 순간이 왔다는 것을, 가야 하는 거구나. 민혁은 무릎을 꿇고 다리와 눈높이를 맞췄다. 고양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잊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해줘서, 슬픔을 끝낼 용기를 줘서. 다리는 앞발을 들어 민혁의 손에 얹었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민혁은 그 작은 발을 감싸 쥐었다. 너는 정말 다리였을까? 아니면 다리를 닮은 다른 아이였을까? 민혁은 물었다. 하지만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으니까. 과학적 설명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 중요한 건 내가 나에게 준 것들이니까. 원장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준 것. 작별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것. 다리가 가르랑거렸다. 마지막 인사처럼. 민혁은 고양이를 안아 들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5년 전 내가 너를 보냈을 때 제대로 작별 인사를 못했어.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혁은 다리를 가슴에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심장 박동이 전해졌다. 잘 가, 다리야. 원장님께 잘 계신다고 전해줘. 그리고 부인께도. 원장님이 심으신 사랑은 계속 자라고 있다고. 저를 통해서, 제가 만날 모든 생명을 통해서. 다리는 민혁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부드러운 털의 감촉이 마지막 위로였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작별을 가르쳐줘서. 민혁은 다리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그의 발 앞에 섰다. 그리고 한 번 더 울었다. 야옹. 그 울음소리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감사, 작별, 그리고 축복.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괜찮을 거야. 이제는 괜찮을 거야. 다리가 현관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고양이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을 받은 흰 털이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다. 다리도 한 번 더 울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안녕, 다리야. 안녕, 원장님. 민혁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5년간 열지 못했던 마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아니, 닫는 게 아니었다. 정리하는 것이었다. 슬픔을 정리하고
작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민혁은 병원 안을 천천히 걸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을 둘러보았다. 빈 진료실들, 텅 빈 복도, 철거된 장비들의 흔적.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원장과 함께한 추억들로 가득한 공간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신성한 장소로 2번 진료실에 들어갔다. 그가 처음 수술을 성공시킨 곳. 원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격려했던 곳. 잘했네, 민혁. 자네는 훌륭한 수의사야. 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감사했다. 원장을 만난 것에, 함께한 시간에, 수술실로 갔다. 다리를 보낸 곳, 5년간 피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갈 수 있었다. 원장님, 약속 지킬게요. 다리를 잘 보내드렸던 것처럼 원장님의 가르침도 잘 이어갈게요. 민혁은 빈 공간에 대고 말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원장의 미소가, 격려가 3층 서재로 올라갔다. 원장의 일기장을 챙겼다. 그리고 윤동주 시집도. 이건 가져가야 했다. 원장의 유산이니까. 원장실로 갔다. 책상 위에 액자를 들었다. 원장과 다리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의 메모도 확인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민혁은 액자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도 가져갈 것이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당직실로 내려왔다. 개인 물건들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사진 몇 장, 책 몇 권, 원장이 준 청진기. 모든 준비가 끝났다. 민혁은 시계를 봤다. 아침 6시. 폐업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4시간이 남았다. 그는 중앙 진료실로 갔다. 원장이 주로 사용하던 곳. 그리고 바닥에 앉았다. 마지막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민혁은 눈을 감았다. 10년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첫 출근 날, 긴장했던 레지던트 시절, 원장의 격려, 첫 수술 성공, 밤샘 당직, 기적적으로 회복한 환자들, 보호자들의 감사 인사, 동료들과의 웃음, 그리고 원장의 가르침. 민혁, 수의학은 단순히 동물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네. 생명을 대하는 태도야. 존중과 책임. 그리고 사랑이지. 힘들 때도 있을 거야. 살리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하지만 포기하지 말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네. 자네는 좋은 수의사야. 기술보다 중요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눈을 떴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원장님, 고마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가르쳐주셔서, 함께해주셔서. 민혁은 일어섰다. 그리고 병원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었다. 시계가 10시를 가리켰다. 민혁은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왔다. 밖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쇠 여기 있습니다. 민혁은 열쇠를 건넸다. 28년간 수많은 생명을 지킨 병원의 마지막 열쇠였다. 감사합니다. 긴 세월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병원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낡은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이 바랬다. 하지만 민혁의 눈에는 아름다웠다. 사랑이 깃든 공간이었으니까. 안녕히 계세요. 원장님. 다리도. 민혁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돌아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석 달이 흘렀다. 2025년 2월이었다. 민혁은 강북의 새로운 동물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희망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큰 병원이었다.
현대적인 시설, 최신 장비, 넓은 진료실, 사랑동물병원과는 모든 게 달랐다. 하지만 민혁은 적응했다. 아니,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강 선생님, 3번 진료실에 응급환자 들어왔어요. 간호사가 불렀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향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고양이였다. 오른쪽 앞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혁은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젊은 여성이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럼 안락사를 해야 하나요? 그건 보호자님이 결정하실 일입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민혁이 말을 잇는데 문득 5년 전이 떠올랐다. 박성훈 원장과 다리의 첫 만남. 모두가 안락사를 권했지만 원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생명은 포기하는 순간 끝나네. 하지만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심호흡을 했다. 보호자님,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낮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정말요? 살릴 수 있어요? 약속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은 수술실로 들어갔다. 6시간에 걸친 수술이었다. 힘들었다.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원장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포기하지 말게. 끝까지 노력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수술은 성공했다. 고양이는 살아났다. 다리에 흉터가 남았지만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보호자가 울며 감사 인사를 했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다.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로 갔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늦은 오후였다.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민혁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혁 선생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저는 박성훈 원장님의 조카입니다. 뒤늦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민혁의 심장이 뛰었다. 박성훈 원장의 조카. 장례식 때 본 적이 있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삼촌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한 건데 선생님 앞으로 된 편지가 있더라고요. 편지요? 네. 민혁에게 내가 떠난 후 1년 뒤에 전해주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발견했네요. 죄송합니다. 민혁은 숨이 막혔다. 원장이 남긴 또 다른 편지.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으세요? 제가 직접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네, 가능합니다. 약속 장소는 사랑동물병원이 있던 자리였다. 민혁은 3달 만에 그곳을 찾았다. 병원은 이미 철거되었다. 빈터만 남아 있었다. 재개발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펜스만 쳐진 빈 공간이었다. 민혁은 펜스 앞에 섰다. 28년간 병원이 서 있던 자리.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민혁의 기억 속에는 모든 게 생생했다.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30대 후반의 여성이 서 있었다. 원장의 조카였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이걸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노란색 봉투였다. 5개월 전 다리가 찾아준 편지와 똑같은 봉투였다. 고맙습니다. 민혁은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삼촌이 선생님을 정말 아끼셨어요. 늘 자랑하셨거든요. 민혁이는 내가 만난 최고의 제자라고. 원장님이.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카는 미소 지었다. 삼촌은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선생님 같은 제자를 남기셨으니까.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민혁은 혼자 남았다. 빈터 앞에서 봉투를 들고 펜스 너머로 들어갔다. 병원이 있던 자리에 섰다. 정확히 중앙 진료실이 있던 위치였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가 나왔다. 원장의 필체였다. 사랑하는 민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떠난 지 1년쯤 지났겠구나. 자네는 어떻게 지내나? 잘 지내고 있길 바라네. 민혁, 자네에게 미안한 게 있네. 병원을 맡기지 못한 건 말일세. 자네에게 맡기고 싶었지만 그건 너무 큰 짐이 될 것 같았어. 자네는 더 넓은 세상에서 성장해야 하니까. 사랑동물병원은 곧 사라질 거야. 재개발 때문에. 하지만 괜찮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눈 사랑과 헌신. 그게 진짜 유산이지.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게. 나는 병원에 모든 걸 바쳤어. 아내를 잃은 슬픔을 일로 메웠지. 하지만 그건 완전한 삶은 아니었네. 자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길 바라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길 바라네. 수의사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자네만의 방식을 찾길 바라네. 나를 따라하려 하지 말고 자네만의 길을 개척하게. 자네에겐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고맙네. 자네를 제자로 둘 수 있어서 자네와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이었어. 잘 살게, 민혁. 행복하게 살게. 그게 스승으로서 내 마지막 부탁일세. 박성훈. 민혁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5개월 전 다리를 만난 밤 이후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해방의 눈물이었다. 원장님, 걱정 마세요. 잘 살겠습니다. 원장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되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민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빈터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추억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동쪽에서 달이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5개월 전 그날처럼 달빛이 빈터를 밝혔다. 민혁은 달을 올려다보았다. 밝고 따뜻한 빛이었다. 달이야. 너도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날 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만남이 준 것들은 분명히 진짜였으니까. 민혁은 빈터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수 있었다. 과거를 잊은 게 아니었다. 과거를 받아들이고 현재를 살기로 한 것이었다. 2026년 2월이었다. 민혁은 희망동물병원에서 일한 지 1년이 되었다. 병원은 그를 인정했고 그는 주임 수의사로 승진했다. 하지만 민혁의 마음 한구석엔 늘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박성훈 원장의 가르침, 다리와의 기적 같은 만남, 그리고 지키지 못한 약속.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민혁은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섰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사랑동물병원이 있던 자리였다. 1년 만에 찾은 그곳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재개발 공사가 한창이었다.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다. 병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공사장이 있었다. 민혁은 멀리서 바라보았다. 28년의 역사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서고 있었다. 슬프지 않았다.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원장님, 잘 지내고 계시죠?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화분이었다. 백합 화분이었다. 원장의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심을 곳도 없네요. 민혁은 쓸쓸히 웃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놀라서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다. 민혁 아니야?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민혁은 그를 알아봤다. 이웃 병원의 수의사였다. 박성훈 원장과 친했던 사람이었다. 김 선생님, 오랜만이다. 여기는 어쩐 일이야? 그냥 추억을 찾아서요. 김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공사장을 바라보았다. 박 원장님 많이 그립지? 네, 매일 그립습니다. 나도 그래. 박 원장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어. 이 동네 수의사들의 롤모델이었지. 김 선생은 민혁의 손에 든 화분을 보았다. 백합이네. 원장님 아내분이 좋아하시던 꽃이지. 네, 드리고 싶었는데 이젠 심을 곳이 없네요. 김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 병원 정원에 심는 게 어때? 거기 원장님 추모 공간을 만들었거든. 박 원장님을 기억하는 수의사들이 모두 참여해서. 정말요? 그럼 같이 가자. 보여줄게. 민혁은 김 선생을 따라갔다. 병원은 사랑동물병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뒤편 정원에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여기야. 김 선생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표지판이 있었다. 박성훈 원장 추모 정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원장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우리 동네 수의사들이 모여서 만들었어. 박 원장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민혁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원장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원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기에 백합을 심자. 김 선생이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함께 화분을 정원에 심었다. 하얀 백합이 추모 정원을 밝게 만들었다.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 뭘, 우리 모두 박 원장님께 빚진 사람들이야. 이 정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지. 민혁은 정원을 둘러보았다. 여러 종류의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원장이 좋아하던 꽃들이었다. 장미, 백합, 코스모스. 정기적으로 모임도 해. 박 원장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모임이야. 민혁이도 한번 와봐. 네, 꼭 가겠습니다. 민혁은 추모 정원 앞에 섰다. 그리고 원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원장의 모습이었다. 원장님, 걱정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원장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가르침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민혁은 마음속으로 말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정원을 나서는데 김 선생이 물었다. 요즘 어때? 새 병원에 적응했어?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 원장님 같은 수의사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원장님 말씀대로 제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은 미소 지었다. 그게 맞아. 박 원장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야. 민혁은 병원을 나서 집으로 향했다. 걸으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았다. 희망동물병원에서의 1년은 바빴다.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봤다. 큰 병원답게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했다. 성장했다. 기술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지만 뭔가 부족했다. 사랑동물병원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쏟는 정성. 보호자와의 깊은 교감. 그런 것들이 그리웠다. 제 방식을 찾아야 해. 민혁은 중얼거렸다. 박성훈 원장의 방식도 아니고 희망동물병원의 방식도 아닌 강민혁만의 방식을. 집에 도착했다. 작은 원룸이었다. 민혁은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다. 사업계획서 강민혁 동물병원. 그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자신만의 병원을 여는 것.
박성훈 원장처럼 헌신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시스템을 갖춘 병원. 작지만 따뜻한 병원.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시간을 쏟는 병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자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민혁은 원장의 가르침과 자신의 경험을 결합했다. 밤새 계획서를 작성했다. 아침이 밝았을 때 그는 미소 지었다. 할 수 있어. 나만의 방식으로. 그날부터 민혁은 준비를 시작했다. 낮에는 희망동물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창업 준비를 했다. 자금을 모으고 위치를 물색하고 시스템을 설계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느낌이었다. 박성훈 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어느 날 밤 민혁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다. 달이야. 보고 있어? 나 잘하고 있지? 민혁은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달빛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민혁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5개월 전 다리가 찾아준 원장의 편지가 있었다. 그리고 1년 전 받은 두 번째 편지도.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읽었다. 원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자네만의 길을 찾게. 자네에겐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네, 원장님. 찾고 있습니다. 제 길을. 민혁은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노트북 앞에 앉았다. 할 일이 많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원장의 가르침이 있었고 다리가 준 용기가 있었으니까. 밤은 깊어갔지만 민혁의 방은 밝았다. 꿈을 향한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마치 달빛처럼. 2026년 11월 24일 민혁이 다리를 만난 지 정확히 2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는 자신의 병원 옹기동물병원 개업 준비로 바빴다. 작은 병원이었다. 사랑동물병원의 절반 크기였다. 하지만 민혁의 꿈이 담긴 공간이었다. 박성훈 원장의 가르침과 자신의 철학이 어우러진 곳이었다. 내일이 개업일이네. 민혁은 병원을 둘러보았다. 진료실 2개, 수술실 하나, 입원실. 작지만 완벽했다.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규모였다. 벽에는 박성훈 원장의 사진을 걸었다. 이 병원의 정신적 원장님이라는 명패와 함께.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액자를 하나 더 걸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원장이 남긴 말이었다. 민혁은 이 말을 병원의 모토로 삼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다. 민혁은 마지막 점검을 하기로 했다. 모든 장비를 확인하고 약품을 정리하고 진료, 기록 시스템을 테스트했다. 자정이 가까워졌다. 민혁은 당직실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2년 전 그날처럼, 사랑동물병원의 마지막 밤처럼 그때 다리가 찾아왔었지. 민혁은 중얼거렸다. 2년 전의 기적 같은 밤, 5년 전 죽은 고양이가 돌아와 그에게 작별을 가르쳐준 밤. 꿈이었을까? 현실이었을까? 민혁은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그 만남이 준 것들은 분명히 진짜였으니까. 쾅! 갑자기 병원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놀라 일어났다. 2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설마. 민혁은 현관으로 향했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문을 열었다. 밖은 어두웠다. 하지만 비는 오지 않았다. 맑은 밤이었다. 문 앞에 누군가 있었다. 아니, 무언가가. 민혁은 숨을 멈췄다. 흰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순백의 털, 파란 눈, 오른쪽 귀 끝에 작은 검은 점. 그리고 민혁은 무릎을 꿇었다. 고양이의 오른쪽 앞다리를 확인했다. 번개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다리.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민혁에게 다가왔다. 2년 전처럼
민혁은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환상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돌아온 거야? 민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그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2년 전 그날처럼 민혁은 고양이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 진료대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폈다. 모든 것이 2년 전 그 고양이와 똑같았다. 목덜미를 확인했다. 마이크로칩이 있었다. 스캐너로 읽었다. 화면에 정보가 떴다. 등록번호 KR2014에 0528에 0019 이름 다리 품종 터키시 앙고라 보호자 박성훈 똑같았다. 2년 전과 똑같은 정보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고양이는 진료대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병원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마치 새 병원을 탐색하는 것처럼 민혁은 고양이를 따라갔다. 고양이는 각 방을 들여다보고 장비들을 살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박성훈 원장의 사진 앞에 섰다. 야옹. 고양이가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원장님도 보고 계실까? 제가 드디어 제 병원을 열었어요. 민혁은 사진 앞에 섰다. 고양이가 그의 발에 몸을 비볐다. 2년 전 내가 내게 가르쳐준 대로 살았어. 슬픔을 끝내고 작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했어. 민혁은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이 병원은 원장님의 정신을 이어받되 제 방식대로 운영할 거예요. 작지만 따뜻한 병원.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병원. 고양이는 가르랑거렸다. 긍정의 표시 같았다. 민혁은 고양이를 안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작은 옥상이었지만 정원을 만들어 두었다. 원장을 추모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보름달이 떠 있었다. 2년 전 그날처럼 밝고 따뜻한 달빛이 옥상을 가득 채웠다. 2년 전에도 이런 밤이었지. 민혁은 고양이를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정원 한가운데로 갔다. 그리고 달빛을 받으며 앉았다. 민혁도 옆에 앉았다. 둘은 나란히 달을 올려다보았다. 고요한 순간이었다. 달이야. 내가 왜 다시 왔는지 알 것 같아. 민혁이 말했다. 고양이는 그를 돌아보았다. 확인하러 온 거지? 내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원장님의 가르침을 잘 이어가고 있는지. 고양이는 가르랑거렸다. 민혁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 잘하고 있어. 내일부터 이 병원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거야. 원장님처럼. 하지만 제 방식대로.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다. 원장이 좋아하던 백합, 장미, 코스모스. 원장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잘하는지. 민혁은 하늘을 향해 말했다. 달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대답처럼. 시간이 흘렀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11월 25일의 아침이었다. 몬기동물병원 개업일이었다. 민혁은 일어섰다. 고양이도 일어났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야 하는 거지? 민혁이 물었다. 고양이는 대답 대신 그의 손에 앞발을 얹었다. 따뜻한 감촉이었다. 고마워. 또 와줘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줘서. 민혁은 고양이를 안아들었다. 마지막 포옹이었다. 잘 가, 달이야. 원장님께 안부 전해줘. 제자 민혁이 잘하고 있다고. 고양이는 가르랑거리며 민혁의 뺨에 머리를 비볐다. 그리고 그의 품에서 내려왔다. 민혁은 고양이를 따라 1층으로 내려갔다.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새벽빛이 들어왔다. 고양이는 문 밖으로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민혁은 문간에 서서 지켜보았다. 계단 중간에서 고양이가 멈췄다. 그리고 뒤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민혁을 바라보았다. 행복해, 다리야. 원장님과 함께. 민혁이 말했다. 고양이는 한 번 더 울었다. 야옹.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흰 털이 빛을 받아 반짝이다가 점점 희미해졌다. 민혁은 한참을 서 있었다. 고양이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바람이 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다. 안녕, 다리. 안녕, 원장님. 민혁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감사했다. 해가 떠올랐다. 옹기동물병원의 첫 아침이었다. 민혁은 병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개업식은 오전 10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김 선생을 비롯한 동네 수의사들, 박성훈 원장의 조카, 그리고 사랑동물병원의 옛 환자들. 축하해, 민혁. 박 원장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김 선생이 말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첫 환자가 들어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강아지였다. 오른쪽 뒷다리가 부러진 상태였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혁은 보호자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수술대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때 문득 창밖을 보니 하얀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은 창문으로 다가갔다. 밖을 내다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다리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원장님, 다리야. 지켜봐줘. 민혁은 중얼거렸다. 그리고 수술대로 돌아갔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강아지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보호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혁은 미소 지었다.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다. 박성훈 원장처럼 생명을 살리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 하루가 끝났다. 민혁은 병원을 정리하며 벽에 걸린 원장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원장님, 첫날 잘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속 원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네, 민혁. 자네는 훌륭한 수의사야. 민혁은 당직실로 갔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었다. 다리야. 고마워. 2번이나 찾아와줘서. 민혁은 중얼거렸다. 달빛이 더 밝아진 것 같았다. 그날 밤, 민혁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5년 만에, 아니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완전한 평화였다. 꿈을 꾸었다. 박성훈 원장과 다리가 함께 있는 꿈이었다. 원장은 다리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민혁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하고 있네, 민혁. 계속 그렇게 살게. 꿈속에서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혁은 미소 지으며 잠들었다. 밤은 깊어갔고 달은 밝게 빛났다. 옹기동물병원의 첫날 밤이 고요하게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디선가 흰 고양이 한 마리가 달빛 아래 앉아 병원을 지켜보고 있었다. 파란 눈이 달빛에 반짝였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형태만 바뀔 뿐이다. 박성훈 원장의 가르침은 강민혁을 통해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다리는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밤을 밝히는 존재로서 달처럼.